우리 여러분들이 멘토링 프로젝트에 왜 지원했어요? 뭔가 힘드니까 바뀌어보고 싶어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한테는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뭐 있어요? 사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걸 못 나가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표를 쓰면 딴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팁 하나 알려줬죠. 뭐 하면 돼요? 감정 분리. 그러면서 어때요? 공부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공부에는 여러분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습득, 전달, 생산. 너무 안타까운 게 일을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사표를 정 과장에게 팍 주고 가세요. 알았죠? 만약에 힘들다면. 아니면 정 과장한테 가서 정 과장님 1초월장 읽으시라고 하시고. 알았죠? 슥 리본 싸갖고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응? 알았죠? 이게 제가 이제 일초월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 쓴 부분이 입사 후 숨이 막히는 신입사원에게라는 그런 짧은 칼럼이 아니에요. 그 10쪽 정도 돼. 되게 긴 칼럼이에요. 그게요. 거의 웬만한 책 하나 챕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이 기니까 다는 말해드리긴 힘들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책에는 없는 부분으로 좀 맛깔나게 핵심만 말해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멘토링 프로젝트에 왜 지원했어요? 뭔가 힘드니까 바뀌어보고 싶어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학생 친구들도 한 3명 있지만 뭐 취준생,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되겠네. 학생 3, 취준생 3, 뭐 직장인 3 해갖고 그렇게 100%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여기 학생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은 직장만 가면 그래도 뭐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직장인, 언니, 오빠, 누나, 형이 와서 내 인생이 그지 같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인 거예요. 미래가 다 알게 됐죠? 힘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럼 왜 숨이 막히고 힘드냐? 내가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나는 또 거기다 대고 노력! 이런 거 안 합니다. 노력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좀 내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는 거. 개인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아요. 예? 이런 구조에서 오는 문제들. 예? 예를 들면은 OECD에서 그 가입국들 문해력을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스페인 어디에서 꼴찌에서 3등이에요. 여러분은 평균 이상이 여기 20대 30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대에서 60대까지 평균을 내면 딱 OECD 평균이에요. 그렇게 낮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 평균에서 누가 제일 선봉에 서 있냐? 10대가 짱이에요. 랭킹 1위에요 우리나라가. 문해력이 전 세계 10대들 중에 20대가 훅 떨어지고 30대가 훅 떨어지고 40, 50대는 안녕이에요 이제. 문해력 2급이라는 게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정상적으로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면 또 막 노발대발 하시는 아저씨 아줌마 나오시죠? 뭐 나와요? 나는 안 그러는 분도 있죠. 평균이라는 건데 여러분보다 똑똑한 어머니 아버지도 많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 다음에 저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수십만 대중이랑 소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문해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해력을. 예?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 완벽한 공부법 이런 거 서평을 몇 개나 봤을 것 같아요. 수백 개를 봤단 말이에요. 책을 읽고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연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행사도 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잊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우리 이은구 대표도 그런 거 관련 비슷한 걸 썼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직장에 여러분 이렇게 학교 뭐 입시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회사는 30년 다녀야 돼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요, 우리. 메타인지를 빨리 높입시다, 인생에 대한. 회사에서 여러분이 힘든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꿀팁 하나 줄게. 진짜 꿀팁. 진짜 꿀팁이 뭐냐면은 정신 나간 상사가 많단 말이에요. 훌륭한 상사도 있지만 분명히. 근데 정신 나간 상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욕하면 안 돼. 왜? 호봉이 그냥 올라가서 진짜 자기가 상사 안 되고 싶은 사람도 몇 있었을 거예요. 능력은 안 쌓였는데 막 나를 막 상사로 미네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아, 상사 됐어. 그게 된 거예요. 그분도 막 그래서 막 50대 또 60대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우울증 걸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미워하지 마. 우리 다 치근해하고 우리 다 공감하고 우리 다 서로 위로합시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래도 또 개중 슈퍼 또라이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여러분이 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감정을 분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 이건 훈련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에서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인지만 하고 있어도 벌써 5%덜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갈구고, 나한테 난리를 치고, 진짜 속된 말로 막 지랄을 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들어올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한테는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뭐 있어요? 사표가 있어요. 끝이에요. 그럼요. 빠이 이거 하면 돼요. 벌써 봐봐. 얼마나 웃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맞죠? 그것만 분리해도 벌써 편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퇴사를 해봤잖아요. 대기업에서.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부하 직원들이랑 어때요, 관계가? 그 직급의 포텐셜이 풀려버렸잖아요? 동등? 그냥 인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의 인류가? 인류가 됐어요. 그냥 어때요? 형, 오빠예요. 그 다음에 동생.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상사가 있었고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우리 부하 직원들 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좋아해요. 지금도 내가 연락하라면 다 모여요. 상사는 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날 상사는 다 만나요. 퇴사하고 내가 이제 연락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상사도 많았어요. 왜? 나는 그 사람들 다 위로하고 공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한 인간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퇴사하자마자 페북에서 이름 찾아서 차단해버렸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결과가 비참하지 않냐고요, 그게. 나는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줬다고 착각할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게요. 누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해?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 사람이 불쌍하죠? 여러분이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람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부모예요? 평생 안 간다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불쌍한 인간들인 거예요. 예? 벌써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그쵸? 그냥 이게 우리 뇌가 대단한 뇌예요. 우리가 열심히 뇌를 훈련시키고 공부하고 사고하면은 생각보다 더 윤택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삶을요. 그러니까 치근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한테 최종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렇지. 정확했어요. 사표를 쓰면 딴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무기인 줄 알았는데 약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지만 좀 어떻게 해요? 그 구조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똑똑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일단 무슨 생각부터 들어야냐면 시험, 수능, 학력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일이랑 상관이 없어요. 구글이 이미 벌써 데이터로 검증을 끝냈어요. 누구는 학력을 보지 않아요. 학력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요. 그 일치월장에도 저희가 옹 이사님이 무슨 편에 나오죠 그거? 내용이 뭐죠? 그거 원서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죠 그거?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많이 뽑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잘 매칭이 안 돼. 예. 약간 인간관계 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고 인간관계가 아니었죠 학력이 그쵸? 아니었다면서요. 예. 다른 것으로 증명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아이비리그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맞아요. 대학에서 1위를 했느냐. 그렇죠. 결국엔 태도 문제였어요. 태도 문제. 열정 문제. 그 다음에 순수하게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학력은 아니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철장에 뭐도 써놨어요? 실력이
스펙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걸 고 작가님이 칼럼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런 거 컴플렉스 있는 친구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최근에 여기 대학원에 가야 하나 칼럼에도 그게 다 다 여러분 엮여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짜 힘들고 거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대학원이거든요. 왜요? 대학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대학을 나와서 필요한 직장은, 대학을 나와야만 꼭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은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게 30%라면은 대학은 70%를 가는 거예요. 그럼 40%는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눈은 높아졌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학원 한 번 더 가서 폭탄 돌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해 먹는 나쁜 교수들도 많고, 그래서 대학원을 나왔는데 논문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내가 옛날에 한번 어디에 유명한 연구소에 있는데 가서 대학원을 몇백 명 놓고 강연을 했는데, 내가 사실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다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이메일을 3, 40개를 보냈거든요. 나 솔직히 그거 메일 받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대학원생이 절대 보낼 만한 수준의 이메일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그 지도교수는 뭐하고 있는 거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그 대학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구조가 짜져 있다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대학이랑 이런 게 좀 밸런스가 맞았으면 취업이랑 그러면 안 간단 말이에요. 대학교 안 갔으면 대학원 갈 생각 해야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곡된 거예요, 현실이요. 네?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공부에는 여러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세 단계가 뭐다? 공부는 여러분 첫 단계는 습득이에요. 지식의 습득.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배울 학, 익힐 습이에요. 여러분 배우기만 해요. 익히질 않는다고요. 완벽한 공부에서 말했죠. 의식적 노력이라는 게 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노력은 또 해요. 근데 의식적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의식적 노력은 재미가 없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재미있는 걸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도예요. 그냥 참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외쳐야 되지, 사회를 위해서 저는 노력을 외치지는 않아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습득?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그나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요. 그 다음이 뭐다? 습득을 했으면은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 근데 전달부터 이제 초토화되기 시작해요. 책을 읽고 얘기하라 그러면, 이래요. 다 이래요. 읽었는데? 왜 못할까요? 요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무료 강연을 하면서까지 서평을 쓰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래요. 강연하고 나면은 그 강연 참가자한테는 이미 나는 적자예요. 완전한 적자라고. 그 강연을 참가하는 참가자한테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제발 훌륭한 인자가 되는 게, 나는 다른 방법으로 돈 벌 방법이 많아요. 생태계가 훌륭해지면은요. 난 항상 수익화보다 중요한 걸 생태계 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훌륭한 직장인, 돈 많이 버는 자영업자 이런 거 되면은 난 어떤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랑 나는 좋은 컨텐츠를 공급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생태계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사이어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적합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숙주가 돼야 돼. 숙주. 공부 바이러스의 숙주. 행복 숙주가 돼야 돼. 내가 좀 적합한 표현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치명적이어야 돼, 여러분이 공부로. 네? 아, 나 세뇌당했어, 공부에. 그러고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관하는 데만 몇백만 원 내거든요. 여러분 책 한 권 팔면 나한테 1,000원 얼마 줘요? 1,000원 조금 넘게 줘요. 거기 온 다 합쳐도 나한테 안 된다고, 대관료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서평을 어떻게든 써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남겨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책 오리지널스 읽었어요. 서평 썼어. 에던 그랜트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서점 투어도 있고 강연도 있고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쏙쏙 들어오겠어요. 그게 진짜. 내가 생각한 걸 그 사람이랑 대화도 나눠볼 수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게 여러분 기회예요. 운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 게요. 그럼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습득을 했어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한다고요? 요약을 안 해봐서 그래요. 요약을 하면은 요약을 더 간략하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여러분 더 책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책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8가지 원리 이거 8가지 원리 알았다. 그러면은 그거 누가 몰라. 운이 중요하고.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아요? 체득이 안 돼서 그래요. 체득이. 그 다음에 뭐예요? 습득? 전달 다음에 뭐예요? 생산이에요. 생산.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공부의 끝이거든요. 근데 생산부터는 거의 못해요. 거의. 근데 왜 못해요? 요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산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하늘에서 계시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창의적으로 표현해. 그거는 뭐 행위예술이고 여러분 진짜 그것도 여러분 배운 게 많아요. 인간 심리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예술 하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요. 그리고 인간의 여러분의 내면을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볼까 그렇게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걸 또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야?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요약과 요약을 붙여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고 그 붙이는 방식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붙이는 게 생산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단데 지금 제가 이제 책에 안 쓴 거 하나 해줄게요. 에? 만약에 그 요약 다음에 이제 더 나오고 싶다 그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대학원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왜 연구만 하면 힘들어요? 습득도 충분히 안 해서 요약도 해본 적도 없고 생산도 안 해봤는데 연구를 해야 돼. 연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힘든 거 대학원 가면 이상한 거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뭘 해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제 다시 아까 나쁜 정부장한테 가봅시다. 정부장이 여러분을 막 갈궈요. 예? 총 어딨나 막 이렇게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 비비탄 총이에요. 그 비비탄 총. 안 돼요. 그냥 따끔한 정도지.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비비탄 총. 그래서 정부장이 비비탄 총 꺼내야 되는데. 예? 근데 안 돼. 내가 근데 아까 팁 하나 알려줬죠. 뭐 하면 돼요? 감정 분리. 그러면서 어때요? 공부하는 거야, 2년 동안.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영상 편집 잘하고 영상 편집 뒤지게 잘하고 디자인 잘하고 뭐 잘하면 내가 체인지 그라운드로 내일도 뽑아줄 수 있거든요. 내일도 뽑아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옹이사님. 내일도 뽑아주죠? 실제로 멘토링 프로젝트 한 명 친구는 우리 회사에 뽑혔어요. 2기에서 한 명 친구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워낙 성실하게 해갖고. 성실함이 거의 초특급 수준이었어요, 진짜. 근데 얘 이렇게 성실해도 되나? 진짜 그럴 정도로 너무 성실했어요. 그래서 바로 뽑아줬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응? 기회가 많다니까요? 그나마 난 스타트업이 진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퍼지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는 여러 학력 이런 거 안 보고 실력만 보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연봉이 뭐 대기업보단 낮다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때요? 뭐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5에 넷은 10년 안에 망합니다, 여러분. 그 통계.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회사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 누구도 여러분을 나무라면 안 돼요. 다 인간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정부장 이 자식한테 비비탄 쪽 한번 쏘고 나갈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걸 못 나가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응?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공부 다음에 일책을 쓴 거예요, 일책을. 왜?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가족들은 내가 만능으로 키우려고.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는 옹이사님 몇 번 읽어야 이거 들어오면 몇 번 읽어야 되죠, 이거? 최소 3번 읽어야 돼요. 난 우리 회사 교과서야, 이게요. 근데 여러분 농담 안 하고 우리 회사 식구들은 내가 막 새벽에도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미친 새끼 새벽에 연락해 제일 싫어. 그럼 내가 막 닥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새벽에 일을 자주 할 때 메시지 보내고 다 자요.
근데 또 새벽에 깨는 분들은 대답을 해줘요, 나한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옹 이사님? 빨리 주무시라 그러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일 자체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이 되게 많은 시간이에요. 그럼 되게 빡세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리더잖아요, 우리 응이사님이랑. 그러면은 빡세게 한다면 어때요? 쉬는 시간을 길게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유급 휴가가 한 달이에요. 유급 휴가가 한 달. 우리 막내 하나 남자친구 보러 스웨덴 갈 거거든요. 남자친구 스웨덴 있어서 걔 휴가 안 쓰고 스웨덴 가요. 한 달 동안. 거기서 일한다 그래서 그럼 휴가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막내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능력이 출중해요. 뭐 행정처리면 행정처리, 글쓰기면 글쓰기, 편집 다 잘해요. 내가 안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갈까봐 두렵지. 그거 스웨덴 가는데 휴가 안 쓰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셔야지 인재인데. 여러분은 그럼 인재냐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런 인재예요? 자신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을 자신? 없단 말이에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봐봐요. 내가 이제 보여줄게. 너 입술 터졌어, 안 터졌어? 터졌죠? 근데 이틀 전에 웅이사님이랑 여기 예약하러 오면서 여기서 커피 마실 그때만 해도 안 터졌었거든요. 요즘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 터졌어요. 여기 하나 더 터진 거 있는데 그거는 좀 더러우니까 안 보여줄게. 터졌어, 진짜. 근데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냐? 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솔직히. 특히 나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나 멘토링 프로젝트 더 많이 못 뽑아준 게 미안하고 더 자주 못하는 게 미안해요. 근데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했잖아요. 내가 유료 강연도 안 가요. 내가 돈 받는 강연도 잘 안 간다고. 왜? 힘들어서 못 가요. 우리 회사만 꾸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필에 이것까지 하면은 맨날 입술이 터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하나 줄게요. 나는 세상에서 글쓰기가 제일 싫었어요. 내가 진짜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아직도 어렸을 때가 기억나요. 학원에서 뭐 글짓기 같은 학원을 다녔나 봐요. 약간 내가 사이코패스였나 봐요. 글짓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색연필을 칠해서 맨날 나는 냈어요. 다 글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약간 그 정도란 글쓰기가 싫었어요.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이게 해서 낸 거예요. 나 일단 글씨도 너무 못 쓰고 글쓰기를 너무 싫어했어. 만주법도 잘 모르고 논리적이 왜? 근데 왜 글쓰기가 싫었겠어요? 한번 맞춰봐요. 책을 읽은 적이 없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쓸 게 없었던 거예요. 글쓰기가 누구보다 싫었는데 내가 작가가 될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잘 쓰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아직도 그래서 글의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난 안타깝지만 내가 요즘에 막 브런치 막 뭐 올려주잖아요. 다 버렸던 글들에서 조금씩 갖고 오는 거예요. 책에는 아쉽지만 다 너무 허접해서 못 들어간 것들. 근데 그것도 책이랑 합치면 다시 좋은 글로 태어나는 거야. 책에는 못 들어갈 수준이지만 다시 이제 각색해서 올리는 거야, 그거를요, 내가. 그 다음에 강연도 이렇게 많이 찍어주고 말로 하면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데 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게 31~2살부터예요. 31~2살부터. 내가 지금 이제 내년에 7이거든요. 누구나 여러분도 글쓰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다 글쓰긴 잘해야 돼. 내가 요즘에 되게 기업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내가 글쓰기 훈련을 시킬 정도로 강조해요. 우리 책에도 썼죠? 누구죠? 웅이사님? 에어비앤비? 브라이언 체스키? 그 친구가 원래 에어비앤비 하기 싫었대요. 근데 하기로 한 다음부터 뭐가 됐죠, 웅이사님? 그 친구가? 학습 기계가 됐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뭘 열심히 연습했죠? 글쓰기. 워렌 버핏 만나고 나서 나도 글쓰기를 잘해야겠다 해서 자기 그때부터 글쓰기를 의식적으로 연습을 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봐봐요. 그럼 내가 왜 글쓰기가 중요한지 여태까지 글로 안 쓴 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관습, 문화들은 다 막 평균 수명 60년, 70년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90살, 80살까지 많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요즘엔 정년도 잘 없어요. 그쵸? 여러분이 공백 기간이 되게 긴데 먹고 살아야 돼요, 그 기간에. 그럼 뭐라도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공통분모가 되는 게 글쓰기예요.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글 잘 써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하나 꿀팁 알려줄게요. 내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하는 법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글을 써요. 여러분 여기 10,000원, 여기 10만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친구들은 많잖아요? 그럼 각각의 글에다가 여러분 페이스북 광고 집행은 여러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10,000원씩만 해보는 거. 어떤 글이 클릭이 제일 많았나? 따봉이 제일 많이 달렸나? 바로 평가가 가능해요, 그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초특급 글이 되죠?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그 글빨로 진짜 요즘에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작가가 이기주 작가예요. 이기주 작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 어느 정도 8번째 책, 9번째 책이 제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스타에다 글을 계속 쓰신 거예요.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그래서 책을 수십만 권 파셨어요. 막, 뭐, 저랑 고영선 작가 그분한테 잽도 안 돼요. 단연코 1등. 아까 이거 사전에 얘기했구나. 마케터들은 내가 뭐 알아야 된다 그랬죠? 복잡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잽도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5위권이거든요. 그냥 평균으로 따지면은 5위에서 10위 사위권. 그 사람은 독보적 1위권이거든요. 판매 건수 우리가 몇 배예요. 등수는 몇 개 차이 나잖아요. 몇 배예요, 몇 배. 그런 게 다 사례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까 뭐예요? 읽기를 안 하고 요약을 안 하고 생산. 그 생산이 뭐예요? 글쓰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CEO 리더가 되면 연구까지 해야 돼요. 새로운 거. 나는 그래서 맨날 우리 고영성 작가님 용의사랑 새로운 걸 뭘 찾아야 되나 입술 터지게 찾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숨이 막히는 신입사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겠죠? 신입사원만 숨이 막히겠어요? 회사에서 입이? 여기 신입사원 아닌 친구들도 숨 막히죠? 숨이 막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약 어떻게? 습득, 전달, 생산.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개인적 학습 능력 월등하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일취월장 읽어갖고 일에 대한 것만 8가지 원리만 빠삭하게 마스터해도 어디 가서 너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아?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일을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막 내가 게시물 많이 올리니까 막 이 게시물은 딱히 관심 안 가졌는데 그런 게시물은 관심 많고 일 잘해야 되는 거 관심 많았는데 관심 안 가.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내가 여기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일 못하는 사람들이 게시물이 항상 인기가 많아요. 고 작가님 블로그에서 그게 35만 명인가 봤어요. 저도 그 브런치 썼었는데 5만 명 봤거든요. 요번에 이틀 만에 26만 명이 봤어요. 요번에는 50만 명 볼 것 같아요. 그거는 몰래 그렇게 보면서 공부는 안 해요. 그게 무시 압도적이에요. 그 몇 법 중에서 그 1등 게시물이 항상. 그냥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겠어요? 본인이 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할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주변 사람도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얘 왜 이렇게 못하지? 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클릭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왜 사람들이 일을 못할까? 여러분 지금 회사원들 많잖아요. 회사 사람들 다 일 다 막 슈퍼맨처럼 다 잘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거 막 웃잖아요 지금요. 없어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 평생 할 건데. 여러분 예뻐지고 싶으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건강해지고 싶으면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렇죠? 일 잘하고 싶으면 일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막 이민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 그 친구들도 공부해야 돼요. 이민 가면 일 안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고영성 작가님이 여러분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진짜 나는 그렇게 많이 망해보진 않았지만 고영성 작가님은 진짜 많이 망해봤고 고졸이시고 고졸이라니까요. 대학교 중퇴생이에요. 전공도 이것도 아니고 철학과였고 근데 자기가 다 독학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다 독학으로.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그 과정을 자꾸 민낯을 철저하게 드러내잖아요. 어떻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름이 뭐였죠? 용훈이한테 내가 괜히 입술 터진 거 보여줬겠어요? 내가 보여주려 입술 째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는 그래서 삶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나는 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를 자유를 얻었다고요. 요게 일의 동기에 우리가 총동기론에서 6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뭘 넣죠, 홍이사님? 자율권을 넣어요. 자율권. 더 공부하셔야 돼요. 자율권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율권을 최대한 많이 줘. 그래야 직장이 행복해요. 보너스 훨씬 많이 줘. 보너스 당연히 많이 벌면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보너스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율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보너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야 되니까. 자율권이 없는 데는 그래서 여러분 고영성 작가님이 영상 찍어줬죠? 여러분 임원이 이게 여러분 다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다니까 임원이 더 빨리 죽을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부하 직원이 평균적으로 훨씬 빨리 죽어요. 왜?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았죠? 임원은 스트레스는 받지만 뭐예요? 자율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계를 내보면 될 거 아니야. 직원으로 산 사람들이랑 평균이랑 임원이 더 오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상식은 어때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서 다 그냥 그럴 것 같아. 자기 생각으로만 사니까 삶이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숨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연도 찍어드릴 거고 제가 이거 여러분 당연히 여기 멘토링 파트 서평을 당연히 쓸 거고 이 서평을 다 쓰셔야 되는 게 이 서평 쓰신 분을 대상으로만 최소한 이거 읽고야 내가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무료 강연을 계속 열 거예요. 우리는 강연료를 안 받고 서평만 보여주면 입장이에요. 서평은 골든 티켓이 될 겁니다. 왜? 그래 여러분 이거 이해할 거. 저는 고혁승 작가님이랑 왜 그런 일을 하냐? 출판이 책 한 권 쓰고 띡 내든 끝이라고 안 해요. 독자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출판의 끝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 책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책임져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 돈이 들어갈 지연정 비록. 그럼 나는 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클 거라고 믿고 있어. 장담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 습득, 전달, 생산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사표를 정 과장에게 팍 주고 가세요. 알았죠? 만약에 힘들다면은. 아니면 정 과장한테 가서 정 과장님 습득, 전달, 생산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세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하세요. 일초월장 읽으시라고 하시고 알았죠? 슥 리본 싸갖고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예? 알았죠? 그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